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국내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경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충주에서 20대 조현병 환자가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17살 여고 자퇴생이 친누나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한 그 조현병 때문에 막 외국에서 막 백화점에서 막 애 잡고 같이 떨어졌다는 것도 봤고. 거의 진주 사건? 얼마 전 진주 살인 사건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조현병은 정신과에 암이랄 정도로 완치가 어려운 아주 비극적인 정신병이에요. 여기서 조현이란 말은 그 현악기에 그 음률을 조율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현악기에 음률이 제대로 잘 조율돼야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것은 정신 기능의 아주 다양한 측면들, 예를 들면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 조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부조화된 상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조현병이 다른 어떤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폭력적인가? 절대 폭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느끼는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조현병 환자에서 보이는 폭력의 특징이, 첫째는 폭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두 번째는 폭력 행위의 그 동기를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세 번째는 대개 폭력의 결과가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최근 강력범죄 같은 기사들을 보면 조현병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인식이 조금 약간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치료를 기피하게 되시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히지 못하니까 그럼으로써 스스로 증상이 악화되고, 그러한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결국에 재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과도하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조현병과 강력범죄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 알렸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전부 다 안 알리고 그냥 연락을 끊었어요. 그 가까운 분께서도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제가 정신병명을 받고 나니까. 저는 그때 이제 남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했었죠. 예, 안 했었고, 이제 좀 아파졌다, 이제 아프다, 뭐 그렇게 하고, 어머 저 집 아이가 저래 착하게 생긴 저 아이가? 라고 할까 싶어서요. 예. 이 정신질환이라 그러는 것도 우리가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병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필요가 있고,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얼마든지 그러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이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선입견이 그게 힘든 거지. 약 먹는 것도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조현병이 약물로 치료되는 병인 건 알고 계세요? 약물로요? 처음 들었는데요.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심리 사회적 치료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물 치료가 이 치료의 가장 핵심이고, 증상이 제어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이다가 몇 달 뒤에 괜찮다 싶다가 좀 왜 이러지? 약간 좀
멍한 느낌? 약간 혼자만의 상상, 공상에서 해가지고 있길래 또 병원에 뛰어갔더니 약을 꼭 먹여야 된다. 예. 정신질 환자 격리 요구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 전문가들은 격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조현병의 증상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요. 그래서 양성 증상이라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기능이 좀 더 과다하게 표현돼요. 예를 들면 무슨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 그러고, 음성 증상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말이 적다든지 감정 표현이 없다든지 의욕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해요. 증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성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 기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러한 떨어진 기능 등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모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어요. 괜찮다. 우리 밖에 나가보자. 엄마랑 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돼. 부딪혀보자. 막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더니 훨씬 더 좋아져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어느 분이라도 내 딸이, 내 자식이 너무 사실없다. 우리 남편이 어떤 집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병도 깊어져요. 예,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일단은 조현병 초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상급으로 먼저 가셔가지고 곧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편견이나 오해를 갖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TV나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